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의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밑지방이라는 게 요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자른 단면이고, 여기 얼굴 뼈가 있고 눈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이렇게 지방이 있는데,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방이 실제로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눈밑 지방이 있을 때 이 튀어나온 지방을 어떻게든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과 결막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그래서 이 피부 바깥으로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을 하안검 수술이라고 부르고, 보통 바깥쪽이 아니라 결막 안쪽으로 절개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눈밑지방 재배치 혹은 뭐 눈밑지방 제거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결막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여기 있는 지방을 노출시키고, 이걸 뭐 제거를 하든 재배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거. 그리고 하안검 수술은 피부 바깥쪽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지방을 뭐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늘어져 있는 피부랑 근육을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봉합을 하는 이런 류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처리하는 건 똑같지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과 달라진 건 바깥으로 절개를 해서 흉터가 남는다. 그리고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잘라내버린다. 그리고 봉합한다. 요 세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의 장단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눈밑지방 재배치는 안쪽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흉터가 없고, 뭐 보통 이제 예전에는 봉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봉합을 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봉합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회복되면서 보통 바깥으로 드러난 절개 자국이 없기 때문에 부기가 생기거나 뭐 간혹 멍이 들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보통은 며칠 안에 수술한 티가 안 날 정도가 되고, 간혹 이제 피멍이 들면 2, 3주까지 갈 수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보다는 며칠 안에 부기가 빠지고 괜찮아진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늘어진 피부랑 근육을 잘라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눈매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애교살도 유지가 되고 눈매가 자연스럽다. 제가 이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매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눈매가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미세한 변화가 살짝씩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눈매 변화인데, 그거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눈매 변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매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안검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눈매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절개해서 뭐 주변 조직 손상을 별로 주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 대신 주름은 더 늘어나고 늘어나 있는 피부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안쪽으로 수술을 했었을 때 혹시라도 재발을 했다면 다시 재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첫 수술에 비해서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 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검 수술은 이제 피부 바깥으로 절개를 하니까 일단 눈썹 아래에 미세한 흉터가 생기는데, 이 흉터가 생각보다 뭐 되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제 이거는 얼마나 수술을 잘하나 못하나에 따라 달리긴 했겠지만, 보통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술을 했을 때 이 미세한 흉터가 크게 눈에 띄고 거슬릴 만큼의 뭐 문제가 되진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눈밑 같은 경우는 원래도 흉터가 잘 생기는 부위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흉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진짜 수술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흉터가 있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던데 그거는 이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수술을 했던 의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수술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절개를 하니까 바깥쪽으로 절개한 거는 당연히 그 봉합을 죄송합니다. 봉합을 해야 됩니다. 봉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밥도 며칠 있다가 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 수술 후에 그 봉합한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보통 몇 달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원래 있던 애교살은 없어집니다. 대신 이제 그 수술을 하면서 애교살을 약간 잘 살려둔다 아니면 뭐 근육을 묶어서 애교살을 좀 만들어준다 하는 시도를 하긴 하는데 그게 원래 있던 애교살의 모양과는 뭐 똑같지 않고 약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절개를 해서 팽팽하게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눈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눈꺼풀이 뒤집어져 보이는 안검 외반이라거나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당겨져 보이는 안검 눈꺼풀 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 눈 밑에 있는 피부를 절개해서 남아도는 걸 이렇게 잘라내고 딱 꼬매버리면 이렇게 위로만 올라갈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아래쪽이 더 무거운 조직이고 위가 아래로 당겨 내려가는 힘이 사실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눈 밑에 있는 이 조직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힘뿐 아니라 눈꺼풀 자체가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바깥쪽의 이제 그 외안각 고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게는 되지만 눈꺼풀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당겨질 가능성 같은 것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첫 수술에서 수술을 잘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거의 잘 안 생기긴 하지만 하안검 수술을 또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이 안검 외반이나 눈꺼풀 퇴축 같은 게 굉장히 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눈 밑에 있는 주름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장단점을 보고 그냥 선택을 하시면 참 될 것 같은데